오늘은 9년 전 금산으로 귀농하셔서 생지황, 고추, 들깨, 콩, 땅콩 등을 복합 영농을 통해서 연매출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자농군 나호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또 옆에는 최홍덕 충남 강소농 지원단장 기농기촌 전문위원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강소농 지원단이 무엇 하는 것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소농 지원단은요, 이 강소농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강소농이라는 것은 경쟁국에 비해서 면적은 적지만 소득은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농가를 육성하는 데가 강소농이다. 그래서 이 강소농을 지도하는 우리 충남에는 전문위원이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충청남도에서 직접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에 다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채용을 해서 각 도별로 인원 배치를 해서 시군까지 이렇게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 좀 지도하고 예, 멘토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예. 우리 그 나호진 선생님께서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 1입니다. 그 농사 경력은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약 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농사를 이렇게 짓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예, 제가 경인 지역에서 약 40년을 살았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시골에 다시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만만치 않게 제가 기반을 잡지 못해가지고 40여 년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고향 금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여 60 전에 귀향하지 못하면 전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선배들의 조언을 받고 제가 하던 사업체를 다 정리해서 59세에 귀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주로 재배하는 그 작물은? 예, 저는 복합영농을 합니다. 종류로 따져서는 수십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콩 종류를 약 3,000평 정도 심고요. 벼농사도 짓지만 돈이 되는 작물을 선택하다 보니까 인삼하고 지확이라는 약초에 손을 대게 됐고요. 주로 약초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 면적은 한 어느 정도나 되세요? 약 10,000여 평 정도 됩니다. 10,000평. 사실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수입이 안 돼서 사실은 농사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현재 그 한 10,000여 평 정도 농사를 좀 지고 계신다는데 거기서 한 연매출 한 어느 정도로? 예, 통 털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평균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사실은 이제 시골에 농사 지면서 수익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1년 매출이 1억 한 2천 정도 된다고 하면 조수익도 상당하겠네요. 그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사를 돈을 많이 벌으려고 지면 안 되고 자식 키우는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술센터나
강선홍 멘토들을 귀찮게 하루에 10번 이상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상상 이해로 농사라는 게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업종입니다. 예. 어쨌든 뭐 좀 시골에 뭐 예전과 달리 사실은 이제 시골에도 젊은 사람들이 일부 이렇게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실패해서 다시 도시로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요. 안 그래도 지자체에서도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의 지원 정책도 잘 하고 있고, 사실 그런데 우리 그 라오진 선생님께서는 일단 뭐 정년을 하시고 시골로 내려오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잘 하신 거잖아요. 예. 정책을 잘 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또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는 처음에 고향에 왔을 때 씨앗을 언제 심는 시기도 몰랐고, 예. 또 농업 기술이라고는 기술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한테 참깨를 언제 심냐고 물어보면 아카시아 꽃이 폈다가 질 때 심으라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듣고 하다 보니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귀향 전에도 전국의 특산물 농업에 대한 교육은 안 빠지고 다녔지만 금산에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통보만 있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육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그 녹음도 하고 또 메모도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농사를 지어 보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강선홍, 최용덕 멘토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농사에 대해서, 광영농에 대해서 눈을 떠서 한 3, 4년 전부터 제가 획기적으로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하면 맞을 겁니다. 예. 우리 그 최홍덕 담당님께서는 예. 우리 그 라오진 선생님을 언제 처음 뵀죠? 4년 전에 했습니다. 예. 3년 전에 뵈서 우리 그 이제 우리 그 라오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엄청 우리 그 단장님을 귀찮게 했다. 뭐 전화도 10번 이상씩 하고 아주 귀찮게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처음에 그 라오진 선생님을 만났을 때 우리 라오진 선생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 인상은 참 강인하고 노력하라는 것은 딱 느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만났을 때 마늘 병충해가 걸려가지고서 그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그 실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한번 제가 지도하는 내용대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니까 해본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마늘 병충해를 지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만족감을 느꼈어요. 나오진 선생님. 그래서 그의 마늘도 잘 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진 경영체에서 저를 신임하게 됐죠. 우리 그 나오진 선생님이 장점이 있다면? 교육을 받으면 꼭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컨설팅을 하면 옳다고 생각하면 새벽 3시에도 실천을 하는 그러한 노력자. 그래서 엊그제 그 이제 생지왕 밭을 가봤는데 뭐 그냥 발화율이 거의 한 90% 이상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생지왕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안 맞으면 발화율이 사실은 플러스가 좀 낮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밭에 가서 봤을 때
뭐 상당한 수확이 네. 이제 어쨌든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네. 일단 그때 중요 시기 작업기에 네. 포인트만 얘기를 해주면 우리 나오진 강선웅 농가가 네. 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농가들이 예. 과거에 그 져왔던 말하는 농법을 고집을 하잖아요. 예, 예. 새로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 예. 또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고 남한테. 네. 예, 그런데 사실 우리 라오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농사 뭐 일단 도시에 나가서 일단 도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절 몰랐다고 보는데 네. 그래도 농사를 졌다 하면 어쨌든 다른 분보다 배 이상 농사를 잘 졌단 말이에요. 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마늘 병충해 가지고 네. 상당히 신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파시로 외주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요 믿는 분이에요. 서로 신뢰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최홍덕 단장님의 어떤 이야기를 잘 듣고 네. 또 서로 어떤 신뢰를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현재 그 지황 보니까 작황이 참 상당히 좋은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 올해 한 매출은 한 어느 정도 잡으세요? 예, 제가 약 2,000평에서 작년에는 가물어 가지고 약 그 납품한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이 농협에서 약 6,500에서 7,000 정도 됐는데요. 작황이 괜찮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억이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기상 여건이 받쳐주고 이게 만약에 가물어 가지고 안 된다면 제가 이걸 관주 시설을 또 설치를 해서 관리를 잘하면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아마 2018년도 같이 약 1억 원 정도 매출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라오진 선생님께서는 지난 2018년 제26회 충남 농어촌 발전당에서 원예 특작부문에서 큰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제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원예 특작 부문의 농어촌 발전 대상을 탈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우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및 강선홍, 최영덕 단장 등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협조로 이루어진 걸 제가 그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걸 가지고 저 혼자만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큰 상을 받은 이후로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가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찾아다니면서 지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농사 기술은 남한테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 라오진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그 경험, 농사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면서 알려준다고 하시잖아요. 예.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삼 농사 잘 짓는 사람들 항상 잘 져요. 예, 그리고 또 못 짓는 사람들은 못 짓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가르쳐 주는 어떤 농사 비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오픈돼서 내가 농사 가지고 있는 잘 짓는 비결을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 잘 알려주잖아요.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예, 저는 사실은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무의도식하고
빈둥거리면서 남들 다 일하는데 지탄받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싫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생육 과정에서 활력소가 생깁니다.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그러고 또 가만히 무의도식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산적인 일을 하다가 일생을 마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안동이나 화순 이쪽에서 저희 지왕 포장에 관광차로 오면 최홍덕 단장한테 지도받았던 그 기술 그대로를 전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농사는 혼자 잘 져서 다 풍년이 들면 싸다고 생각을 하고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이 토양과 수분과 또 일조권 또 식물에 대한 영양관리 이것만 교과서대로 충실히 이행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사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늘이 여건을 구비해주고 예를 들어서 성공시키고 실패하게 하지만 사람이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라고 하고 또 농사를 져서 돈벌이가 돼야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와서 지키고 한다는 생각 속에서 저는 100%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이제 여기 시골에 오셔서 농사를 지면서 또 유공 비닐이라는 걸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셨다고 하시는 유공 비닐이 어떤 정도로 쓰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풀하고 전쟁이더라고요. 농사를. 예. 그래서 검정 비닐에 넉 자짜리에다가 두 줄로 유공 비닐을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농업 기술은 그 장목별로 그 매뉴얼 그 박사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만들면 번거로워서 제가 땅콩, 들깨, 참깨, 고구마, 감자는 이런 간격으로 씌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제가 박사님들하고 연구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했죠. 그래가지고 비닐 공장에다가 주문을 해서 처음에는 50롤씩 그렇게 해서 필요한 숫자만큼만 그 유공 비닐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수요자가 많아져서 지금 현재 금산 지방에는 그 넉 자짜리 비닐에 유공으로 돼 있는 비닐이 아마 금산에는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최홍덕 단장님 지금 귀농 기촌 지원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도시에서도 현재 귀농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농촌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도시에서 살았던 분들은 농촌의 현실에서 사실은 막연하게 뭐 전원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정말 농촌에 잘 귀농을 해서 잘 정착하려고 하면 우리 그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떤 좀 해야지 이것을 잘 정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귀농이라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평생을 도예지 생활하면서 그렇죠. 직장 생활. 도예지 생활하고 농촌사회 생활은 전적으로 틀려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귀농을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그럽니다.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생각으로 철두철미하게 한번 분석도 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까운 고향 네. 그 농촌을 네. 선택을 하라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그 농촌 사회로 이사를 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촌은 그 문화가 네. 아주 도예지하고는 틀려요. 다르죠. 어느 한 분이 동네에 이사를 오면 저 집은 뭐 했던 사람인가? 어? 아들은 몇인가? 또 농사를 지면은 왜 이렇게 자기 주관으로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또 농촌 사회 그 문화에 휩쓸리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귀농을 해야 귀농 에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저희도 이제 이제 귀농하신 분들을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보고 하면 가장 어려운 점을 이제 원주민들과 예, 예. 불화를 말씀하셔요. 사실은. 예. 근데 농사 짓는 거는 일단은 근데 여기서 있으면서 뭐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간 데 해서 이렇게 이제 멘토를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게 실은 농촌 이제 원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기면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정신적으로 이제 괴로워하시다가 그렇죠. 예.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 기술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농촌에서는 평생을 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고추를 재배를 한다고 그래도 기존 원주민들은 자기가 농사 짓는 방법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농이 오면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잘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귀농인들은 이미 이제 귀농귀촌 교육도 받고 심지어는 뭐 농민대학도 나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수준이 다 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의견 차이가 나더라도 그러시냐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이런 방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서 한번 농사를 잘 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원주민하고의 그 유대 관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매스컴에도 한 번씩 보면은 이제 귀농 하신 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이제 어떤 그 불화 때문에 한 번씩 방송에 이제 그렇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도 안타까운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사실은 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박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한번 실패를 하면 엄청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도 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과 관계,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이제 원만하게 해결 못 해갖고 결국은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나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소문에 농작물을 심었다 하면 다른 농가에 비해서 약 한 2배 이상의 수확을 거둔다고 하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수입이 어떤 그 수확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상당하게 일반 농민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농사를 지시는데 특별한 어떤 선생님의 노하우가 있나요? 예, 저는 노하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기본에 교육 받은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대로 농사를 짓지 말고 항상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배운 대로 멘토면 멘토, 기술센터면 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걸 2번, 3번 생각해서 농사를 짓고요. 저는 뭐 비법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이렇게 유황 제품을 제 포장에는 전체를 다 깝니다. 전체.
그러고 그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제재이기 때문에 저는 소독할 때마다 네. 한 번도 고추가 됐든 콩이 됐든 지왕이 됐든 그 인삼이 됐든 소독할 때마다 그걸 빠뜨리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그건 아무거하고도 섞어도 상관이 없고요. 고추 같은 경우 탄저병 예방하는데도 엄청나게 좋고요. 아, 예. 진딧물 같은 거가 뭐 이렇게 심해가지고 작물에 피해가 많은데도 황금동이라는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걸 같이 혼용을 하면 해충 구제가 훨씬 빠릅니다. 아, 제가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뭐 추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황 종류가 그렇게 식물에 큰 영향을 주는지는 저는 제 경험으로 현저하게 느끼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황을 쓰라고 농가마다 전부 저는 강권하다시피 합니다. 예. 고추도 맛도 다르고요. 첫째 그 진딧물 어느 약재하고 황금동하고 섞어서 준 거하고 진딧물 약만 준 거하고는 해충 구제되는 그 속도가 다릅니다. 그 한번 믿고 해보시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수시로 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밥을 못 먹고 허기가 지더라도 기어이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고요. 영양이 부족하다면 영양제를 1,000원어치 써서 1,500원이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런 데를 아끼지 않는다. 예, 하여튼에 그 식물에게 충분하게 예, 예,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예,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아, 예. 우리 최홍덕 그 단장님, 유황이 식물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황은 원래 이제 비료 성분입니다. 단물질을 예, 예. 그러죠? 예. 근데 이제 그 식물 속의 그 단백질을 그 화학적 그 분석을 해보면 예. 그 유황과 질소의 그 비율이 예. 유황이 1이라면 질소가 열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그만큼 식물이 유황이 필요한 그 성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유황은 그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 예를 들면 이제 고추의 특유 매운맛 있잖아요. 예. 아니면은 우리 이제 금산에서는 들깻잎을 많이 재배하는데 들깻잎의 고유 향이 있잖아요. 향. 네. 그런 것들을 증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유황이.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작물에 그 면역력을 지금 나오진 우리 강선홍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면서 병충해 예를 들면 병균에 있어서는 그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황. 네. 그리고 이제 또 살충제 섞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나오진 그 강선우께서요. 근데 이것은 또 그 유황에다가 살충제를 섞으면 같이 섞어서 혼합을 해서 방제를 하면은 살충제의 그 효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증강을 시킨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이 유황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대세적으로 작물에 많이 쓰는데 각 회사에서 제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강선홍의 이제 지도를 할 때에도 유황 제품에는 이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선택은 경영체에서 경제사정이라든지 환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쓰게끔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황 제품이 식물에 꼭 필요한 어떤 영양소이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유황 제품이 많이 또 사용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제품은 뭐 회사마다 이제 품질이 다르겠죠. 그렇죠. 조금씩은 다르죠. 다르죠. 기본 유황의 성분은 예, 가지고 선택은 있지만, 이제 선택은 농가들이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그렇죠. 된다는 예. 거죠. 예. 예, 보면은 이제 어쨌든 뭐 물론 식물의 생育조건으로 뭐 기본 조건으로 토양, 물, 햇빛 3대 기본 요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사실 이제 관리가 아닌가. 예, 그렇죠. 관리라고 보거든요. 소독도 네. 하셔야 되고 예. 또 이제 토양도 어쨌든 거름을 많이 넣어서 영양분을 충분하게 줘야 예, 식물이 생육을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그 라오진 선생님께서는 예, 그런 부분을 기본 매뉴얼대로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냥 우연으로 농사를 짓는 거 아니다. 정확한 맞습니다. 어떤 연구 개발 데이터를 통한 그 예. 실현함으로 인해서 농사를 잘 짓게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제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컨설팅을 나가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6월 아닙니까? 네, 예. 5월 달에 컨설팅을 가가지고 현지에서 이 포장은 이러이러한 어떤 그 영농 실천 사항을 얘기를 하면 네. 그 후에 이렇게 하니까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6월 달에 제가 현지에 나가면은 또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나빠졌어요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컨설팅해서 그 지도를 해가지고서 실천을 하는 농가들은 6월 달에 가서 다음 단계의 기술을 전수를 하지만 5월 달에 컨설팅을 해서 실천 사항을 안 했다든지 그냥 쉽게 해서 그냥 넘어갔다든지 하면은 6월 달에는 컨설팅을 안 합니다. 진도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작물이라는 것은 그 시기마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하는 농가는 그만큼 본인들의 손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는 없겠죠. 근데 다음 우리 단계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출연하신 그 나오진 경영체는 상당히 실천력이 좋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새벽 3시에 나가서도 일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갖춰놔요. 그러니까 작물이 제때그때 관리를 하니까 잘하죠.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이렇게 지도하는 대로 이제 하시면 좋은데 그 이제 항상 얘기를 그렇게 하죠. 병충해 방제를 하든 비료를 주든 어떠한 관리를 하든지 간에 나의 안심을 위로받기 위해서 농작업을 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하면 나의 위로보다는 작물이 얼마만큼 좋아할 건가. 작물을 생각하고서 작업을 해라. 조금 힘들어도.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포장을 가보면요. 그 작물들이 진짜 묻습니다. 없어서. 참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보람이잖아요.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하나의 이제 생명체를 사실은 이제 키우고 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이 들어서 죽었다든지 하면 속이 상한데 사실 저희가 화분에 심은 어떤 그런 뭐 꽃이라도 어쨌든 물을 잘 주고 관리를 잘하면 잘 커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농사를 짓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식물들도 어떤 그 듣는다고 하잖아요. 들어. 그러고 이제 예전에 생각도 하고요. 예전에 그 우리 그 부모님들 세대 물어보면 그 농사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맞습니다. 듣고 큰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가수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음악. 근데 어떻게 보면 식물이 뭐 귀가 있어서 들을까 하는데 사실은 어쨌든 음악을 틀어줘서 키운 사과나 이 과일들은 더 당도도 좋고 또 뭐 병도 덜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갑자기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식물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렇게 말하자면 존중해줬을 때 식물도 잘 자란다. 이제 그런 말씀
이신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현재 그 강소농 이 농가들을 지금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몇 농가나 지금 컨설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업무상으로는 그 청년창업농을 연농가, 그 다음에 강소농을 연농가, 그 외에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요구가 있을 때 이제 또 나가서 하죠. 그러니까 멘티로 정해놓은 것은 20농가 20농가. 정해놓고 그 외에 이제 농가들은 요구가 있을 때는 이제 현지 나가서 컨설팅을 하죠. 요구가 있을 때. 뭐 그 중에서 우리 그 나오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모범 농가네 그럼. 모범. 그렇죠. 예. 모범생이시네 모범생. 예. 예. 어쨌든 그 우리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 나오진 선생님께서는 도시에서 정년하시고 늦게 이제 귀농을 하셨잖아요. 예, 귀농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농사로 큰 상도 받으시고 수확도 남보다 배 이상 거두셔서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을 잘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이제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만 일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방법이 어떤 이제 기술이 분명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멘토 컨설팅 하신 우리 최홍덕 단장님한테 한번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예. 저는 내 체력이 다 하는 날까지 농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지만 최홍덕 멘토께서는 그 여러 사람들을 지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신농법, 구기자라든가 이런 걸 좀 심어가지고 정말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부자 농촌으로 만드는데 제가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할 것이고요. 저는 죽기 전에 금산에서 나는 잡곡을 영농단을 일개 면이면 면에 전부 묶어서 금산 잡곡 일교차가 가장 심한 곳이 강원도 날씨나 비슷하니까 지금 현재 고추나 콩, 감자, 고구마가 금산가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도 맛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금산 잡곡을 상표 등록해서 영농단을 이끌고 한번 꼭 발전시켜서 우리 후배들이 자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나 이제 노력하고자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최홍덕 단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해서 지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일을 하나 주시네. 어쨌든 이제 이제 충남에 보면은 6차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잘 짓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걸 판매를 잘 해야 되거든요. 판매를 잘 해야 되고 또 가공도 필요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최홍덕 그 단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나오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가공하고 또 이제 어떤 브랜드 해가지고 판매를 좀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컨설팅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몫으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나오진 강소농 농가 같은 진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만 구성된다면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머리만 둘러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금산에서 좀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그건 충분한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그 지금 이제 시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손도 부족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적으로 수지 타지 안 맞아서 도시로 많이 나갔는데 이제는 다시 이제 농촌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추세가 됐어요. 네. 저희가 보면은 이제 농업이 블루오션이다. 선택할 여지가 아직 많다. 개발할 여지가 많다.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최홍덕 단장님이나 우리 라우진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농촌이 이제 잘 사는 농촌으로 예. 이제 떠나지 않고 다시 들어오는 농촌. 그래서 어떤 인구 불균형도 좀 해소되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